FM 조연지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 1위 한국입니다. 2018년에는 칠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재난 수준이죠. 이런 환경 문제 심각성을 느끼고 나무와 숲으로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플래닛인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숲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회사 나무 1억 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라는 트리플래닛 김영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리플래닛 김영수입니다. 네, 뭔가 대표님이라는 그런 호칭보다는 동네 오빠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뉴스 FM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래닛의 김영수 대표입니다. 저희는 나무를 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200개 정도 숲을 만들어서 네. 곳곳에 숲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숲만 200개요? 네, 200개 정도 숲을 만들어서 80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트리플래닛을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려고 좀 찾아봤더니 숲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회사라는 이 슬로건이 뭐랄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말만 들어도 숨통이 트이고 좀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저희는 사실 나무라는 것이 가장 이런 환경 문제에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 문제들도 숲이 40% 이상을 저감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기정화 식물들을 요즘 많이 구매하실 겁니다. 실내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통해서 실내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청정기를 틀 때 높아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사실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것도 네. 뭐 북극곰이 많이 죽는다고 해서 북극곰에게 먹이를 준다거나 뭐 주사를 놔준다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빙하를 안 녹게 해주는 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나무를 심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나무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의 네. 보호에 있어서도 앞장서고 계신데 이번 주가 식목일 주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바쁘시다고요. 네, 요즘 저희가 숲 조성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이슈 때문에 숲 조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아이들이라든지 영유아 그리고 노인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학교 교실에다가 공기정화 식물을 기부해주고 학교에 숲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숲 조성뿐만 아니라 실내에 나무를 이제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사실 트리플래닛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이런 숲보다도 뭔가 게임을 하는데 나무를 심을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접했거든요. 네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다마고치처럼 나무를 키우면 실제로 지구에 심어주는 그러한 게임들을 출시를 했었고요. 네. 그 나무를 키울 때 사용되는 뭐 비료라든지 물펌프라든지 이런 아이템에 기업들의 로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숲 조성한 형태였고요. 그 당시만 해도 환경 문제라는 것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환경이 심각해질 거다. 문제가. 그때가 언제죠? 2010년에 창업했습니다. 네. 10년 전쯤인데, 근데 지금은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이제 나무를 심는 것들이 당연해졌고, 네. 누구나 공기정화 식물을 입양하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걸 펀과 맞습니다. 도네이션을 합쳐서 퍼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있나요? 저희 게임에서 키우던 나무들을 이제 게임으로는 하지 않고요. 네. 이제는 반려나무라고 해가지고 이 게임에서 키우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한 그루를 키우면 실제로 지구에 나무가 필요한 곳에 심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 출시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상암동 주변에도 스타들의 이름을 단 스타숲이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는 길에 보면 바로 옆에 소녀시대 유나의 생일기념 스타숲을 지나가요. 이 네. 스타숲이라는 게 그동안은 팬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면 뭔가 선물을 사서 보내고 네.
뭐 어떤 앨범을 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조금 팬덤 문화를 바꾸게 한 거로도 생각이 드는데 스타숲 어떤 건가요? 스타의 팬클럽들이 뭐 스타의 생일이라든지 데뷔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이 되면은 선물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했을 때 약간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화를 이제 좋은 데 좀 쓰자 해서 스타들을 생일이나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의미의 그런 숲을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0여 개 이상의 숲이 만들어졌고 뭐 BTS나 동방신기나 뭐 신화나 이런 다양한 스타들의 숲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호 숲이 어떤 가수예요? 네, 1호 숲이 이제 신화숲인데요. 그래서 신화창조라고 그 가장 이제 오래된 팬덤이 있고 또 신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화의 데뷔 기념 숲을 처음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첫 숲이 되었습니다.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많은 연예인들의 팬들이 숲을 조성하게 된 건데요. 네. 이게 숲을 조성을 하면 사실 관리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실 스타숲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게 된 계기들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신화숲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숲들도 가면 팬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오빠라고 부르면서 나무를. 네, 그리고 나무를 안기도 하고 나무와 뭐 뽀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관리를 직접 엄청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떤 팬들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관리를 하다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거는 이제부터 나무가 아니고 이제 엑소고 뭐 나무고 이런 내 오빠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동일시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 네네네. 5090 청취자님 트와이스 사다숲도 만들어준 고마운 기업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로 7017이라는 곳에 사다숲 만들었고 사나 씨도 방문하셔가지고 인증도 해주시고 좋은 팬들과 이제 좋은 스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8239 청취자님은 상암동의 조연지 숲도 조성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만드시는 건가요? 8239님이 이제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나무 심는 기부를 하시고 조연지 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지금 또 이스타숲뿐만 아니라 뭐 세월호 기억의 숲, 행목항 인근에 이런 숲도 있고 뭐 미세먼지 저감 숲, 중국 사막화 방지 숲, 다양한 숲들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만들고 계신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숲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되게 이런 재난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어젠다들은 이런 숲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굉장히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오드리 헵번 가족이 연락이 왔어요. 처자님이. 그래서 오드리 헵번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희생이 크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숲을 만들자 해서 세월호 기억의 숲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이런 최근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숲들을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런 숲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해 준 분이 좀 의외이기도 하네요. 네, 오드리 헵번의 첫 번째 아드님이신데 저는 이제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영어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오드리 헵번 아들인데 뭐 숲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시길래 스팸인 줄 알았다가 근데 한번 연락해봐야 되지 않냐 해서 스카이프 미팅을 했는데 닮았더라고요. 아드님이랑. 그래가지고 미남이셨겠네요. 네, 그래서 만나서 그 뒤에 이제 전 가족이 다 오셔가지고 팽목항에서 나무도 심고 그래서 매년 그런 서신도 주고받고 굉장히 이렇게 좀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머니의 그 철학이 잘 계승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괜히 마음이 좀 찡해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앞서서 2010년에 창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나무 심게 돈 주세요. 혹은 게임을 하면 나무가 심어집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사실 나무를 심을 테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돈을 내세요, 주세요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게임이란 방법을 채용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근데 저도 그 당시 창업할 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심각한 나라가 될 줄은 사실 몰랐었고요. 더
나라가 발전하듯이 발전할 거로 생각했는데 환경 문제만큼은 지금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팬들이 함께 동참하든 아니면 반려나무를 한 그루 내가 개인이 입양해서 우리 집에 한 그루 키우고 한 그루 보내주든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는 정부나 기업이나 NGO가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준용님, 좋은 일 하시네요. 제 딸이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살기 좋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오드리 헵번 가문 좋은 일도 했네요. 몰랐네요. 그리고 김미성 님도 좋은 일 하시네요. 자연도 보호하고 소중함도 알게 된 점차 늘려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반려나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게 그냥 뭐 기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반려나무 하나를 사면 어딘가에 기부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 공기정화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산림과학원이나 아니면은 이런데 협력 파트너를 통해서 어떤 수종이 미세먼지에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네. 나사에서도 발표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다양한 나무들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아기 방에 들어갈 용, 거실에 놓을 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그러한 동일한 그 나무들을, 이제 초등학교 교실, 그 다음에 1학년 교실, 뭐 이런 유치원, 이런 데다가 이제 공급을 해서 그 아이들도 맑은 공기에서 이제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그 나무들이 뭔가요? 실외에 심었을 때는 느티나무, 그리고 철쭉, 주목 이런 수종들이 실외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특수하게 효과적이고요. 네.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 야자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제 테이블 야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나사가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주정거장에서 공기정화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러한 나무들을 통해서 저는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공기청정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할 때 사실 지속적으로 맑은 공기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뭔가 그런 꽃이나 나무를 사서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시지만 나는 식물 키우는데 뭔가 재주가 없어서 네. 사기만 하면 금방 죽인다. 네네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맞습니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반려나무를 제공할 때 우리가 나무를 사면 뭐 물을 몇 번 주세요 이런 쪽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나무에게 키울 때 물을 주는 방법과 이 산책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나무는 산책하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은 네. 햇빛에 내어주는 거를 저희는 약간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이 반려나무를 생명화해서 산책시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나무는 실제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햇빛과 물도 중요하지만 바람을 또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뿌리가 건강하게 크거든요. 네. 그렇군요. 바람을 씌워줘야 한다는 게 네. 반려나무 산책. 오늘 좋은 팁인데요. 네. 앞서서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까지 12개 나라에 200개의 숲 그리고 80만 구를 심었다고 해주셨고 네. 앞으로 1억 구를 심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네. 물론 처음보다 지금 정말 많은 숲이 조성이 됐는데 가끔 그런 숲들 조성된 숲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숲을 가보면 숲마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다양한 나무들과 숲은 누가 심었는지도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지도 어떻게 심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윤화숲 같은 것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소년시대 생일의 기념이고 산화도 그런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격의 있는 은행나무들도 한 그루 한 그루가 그 아이들을 이제 기억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서 그 나무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해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나무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의 그런 스토리와 어떠한 이런 기록들이 담기면 저는 저 나무들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심각해진 이유는 우리가 모르게 계속 나무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이런 자연 환경들이 회복돼야 되고 복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김영수 대표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그냥 쉽게는 지금 자란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살고 있는 이렇게
나쁜 공기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나중에 이 아이들도 그렇게 나무를 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선배들이 사안을 녹화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짱 라디오가님, 반려나무라니 너무 귀여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은토님께서는 반려나무 산책시켜주기라는 표현이 너무 귀엽네요. 저도 한 그루 분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엔터테인먼트 JB님은 대표님이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나무 하나 심어주고 가시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또 저희도 한 그루가 그러네요.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햇빛을 못 알겠습니다. 봐서 네. 바람 씌워주기엔 저희가 산책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런 데서 잘 자란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하나 또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 트리플랜의 김영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